아파트 계단 끝 낮게 켜진 형광등 불빛이 바깥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낸다. 해숙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 하나의 발걸음을 멈춘다. 웃음소리, 익숙한 말투, 그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남편 진호는 어쩐 일인지 전처 집에 들러 밥을 먹고 돌아온다. 해숙의 가슴엔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다. 그것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미세한 금이다. 오늘 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기록을 시작한다. 어떤 이는 이를 복수라 부를 테고 어떤 이는 자기 존중의 회복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다만 그녀는 알고 있다. 이제부터의 모든 발걸음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은 오래된 약속처럼 일정한 박자로 깜박거렸고 밤 공기는 낮과는 다른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현관문을 반쯤 연 채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 발코니에 새어나오는 이야기 소리, 엘리베이터의 금속성 울림,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까지 모두 일상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일부였지만 그 속에 섞인 한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낮고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에 맞춰 따라오는 웃음소리. 진호와 전처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숙은 갑자기 다가온 과거의 냄새를 맡은 듯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소리는 문틈을 통해 더 선명해졌습니다. 밥은 좀 했어? 진호의 말투는 늘 그렇듯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이 상대에게는 친근함으로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왔으니 먹고 가요. 전처의 대답에는 어쩐지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해숙에게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걸터앉아 심호흡을 하고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천천히 손에 쥔 가방끈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문을 열고 나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갑작스러운 대면을 택하지 않은 것은 복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일상이 무너져 내렸다는 느낌, 작은 배신의 반복이 만든 균열을 손으로 더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용히 진호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진호는 옷깃을 굳히며 자연스럽게 계단을 내려갔고 앞서가던 전처는 부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영사기에서 흘러나오는 필름처럼 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해숙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 사이를 오갔습니다. 분노는 불꽃처럼 즉각적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불꽃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방식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관찰자의 눈을 선택했습니다. 작고 섬세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려 했습니다. 진호의 걸음걸이, 손동작, 휴대전화 벨소리와 답장 패턴까지.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한 사람의 성격과 일상이 되듯 그녀는 그 조각들을 모아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부엌 탁자 위에 진호의 사진도 결혼사진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노트 하나와 펜을 꺼내 첫 줄을 썼습니다. 관찰 진호. 날짜, 시간, 행동 메모. 손끝에 쥐어진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복도 형광등의 깜박임과 어우러져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메모의 첫 칸에는 오늘 2030 전처 집 방문. 대화 소리 확인. 이라고 적혔습니다. 글씨는 평소보다 단호했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작은 실험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명확했고 어떤 이는 이를 냉정하다고 할 테지만 그녀는 그 냉정함 속에서 자신의 온도를 지키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아래 벽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 속 해숙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용히 닫고 노트를 가방에 넣은 뒤 부엌으로 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진호가 오후 늦게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오늘 뭐 먹지? 라고 물었고 해숙은 조용히 그에게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의 미소와 닮아 있었지만 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관찰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전에 없이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했다. 해숙의 침묵이 유난히 길어지자 식탁 위의 빈자리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진호는 처음엔 아무 일도 모르는 듯 태연하게 굴었다. 요즘 좀 피곤하네. 라며 신문을 넘기거나 채팅창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태연함은 균열을 드러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굵어지고 손끝이 떨리는 순간이 늘어났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실수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불안의 온도를 낮추려 했었다. 해숙은 일부러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며 진호의 불안을 자극했다. 평소 같으면 같이 먹을 반찬을 일부러 남겨두거나 오래 걸리는 집안일을 벌려놓았다. 진호는 처음엔 오늘 왜 그러냐? 고물었지만 해숙은 그냥 오늘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라고 대답하며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그의 일상 리듬을 흐트러뜨렸다. 진호는 전처럼 편하게 전처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고 외출할 때도 주춤거렸다. 주변의 시선도 미묘하게 변했다. 이웃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눈치챘고 관리사무소 아줌마는 이유를 물으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진호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미세한 행동들이 그를 배반했다. 출장이라는 변명을 자주 대거나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변화는 해숙의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그것을 노트에 적으며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변화는 그저 상대를 흔드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해숙 자신도 달라지고 있었다. 가끔은 냉정함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잃고 눈물이 나기도 했다. 자신이 설계한 질문들이 되레 자신을 향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럴 때면 그녀는 오래된 음악을 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음악은 그녀의 심장을 진정시키는 비밀스러운 약이었다. 하루는 진호가 우연히 그녀의 노트를 발견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진호가 집에 일찍 들어와 탁자 위에 놓인 노트를 집었다. 서랍 속으로 얼른 밀어 넣으려는 순간 그가 쳐다본 표정은 복잡했다. 해숙은 모른 척하며 그를 바라보았고 진호는 눈길을 피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심이 섞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 뭐가 문제야? 해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야겠지요. 그 말은 답을 미루는 동시에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미묘한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해숙은 진호의 변화 속에서 그의 진짜 모습을 더 선명히 보았고 진호는 자신이 쌓아온 습관과 무심함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는 더 이상 과거의 편안함이 없었지만 그 대신 새로운 긴장과 가능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끝은 아직 멀었으나 균열의 가장자리는 빛을 받아 반짝이기 시작했다. 해숙의 설계한 장면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에 맞춰 집 안의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식탁 위에는 진호가 좋아하던 반찬의 절반만을 놓았다. 그녀의 목적은 그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태도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진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전과 다른 공기를 감지했다. 오늘 분위기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방어가 섞여 있었다. 해숙은 평소보다 느리게 대답했다. 그냥 오늘은 좀 달라요. 그 말은 마치 칼끝처럼 정확하게 그의 균열을 찔렀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무심한 듯 아 그래. 피곤했나 보네. 하고는 자기 방으로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이미 공기는 변해 있었다. 그날 저녁 진호는 평소와는 다르게 신경질적으로 술잔을 기울였고 대화는 곧 고성과 침묵을 오가는 날카로운 파도로 변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해숙은 그 말을 하나하나 계산하듯 받아 적는 표정이었다. 그건 그냥 얘들이잖아.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자존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해숙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예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시겠어요? 그 질문은 그의 말문을 막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좁혀왔다. 이웃의 수군거림, 관리사무소에서 흘러나온 소문들은 진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그의 말과 행동은 어긋났다. 그 어긋남은 해숙의 계획이 의도한 결과를 낳았다. 진호는 점점 자신이 쌓아온 무심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때로 폭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숙의 칼끝은 파괴만을 향하지 않았다. 대치의 순간에도 그녀는 잠깐 과거의 온기를 떠올렸다. 둘이 처음 만난 날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 비 오는 날. 함께 먹은 국수의 따뜻함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기억은 그녀를 잠시 흔들리게 했지만 동시에 더욱 분명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상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택했다. 결정의 순간 진호는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라는 말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그 말은 진심인지 습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해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갑고도 단호한 빛이 석여 있었다. 미안하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기준을 놓았다. 파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진호의 미안하다라는 말이 공기 속에 잔류하자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무게를 가졌지만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해숙은 그 순간을 이용해 관계의 새로운 조건을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사람은 말만으로 변하지 않아요. 행동이 따라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관습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후에 며칠은 규칙처럼 정해진 일상의 재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해숙은 집안 규칙을 새로 정하고 그 규칙을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서로의 일정 공유하기. 중요한 외출은 미리 알리기. 타인과의 식사회동은 사전 고지. 단순해 보였지만 그 간결한 문장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프레임을 씌우는 장치였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그 규칙의 틀 안에서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규칙의 도입은 단순한 통제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관계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상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약속들을 시각화하여 서로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처음엔 기계적으로 서로를 대했지만 서서히 그 기계음을 멈추고 진짜 소통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의 간단한 일상 대화, 주말에 함께 짧은 산책을 나가는 일들이 그 예였습니다. 그 순간들에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어색함은 회복의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숙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록과 관찰을 통해 냉정해졌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일은 오히려 그녀를 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다 오늘의 위안이라는 항목을 적어 작게라도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오래된 음악 한 곡, 가벼운 스트레칭, 작은 위안들이 쌓여 그녀의 일상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여전히 먼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진호의 휴대전화에 전처의 이름이 뜬 것을 보고 해숙의 가슴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졌고 둘은 냉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호는 해명하려 했고 해숙은 그의 말을 듣고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규칙을 재확인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작은 약속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외부인과의 만남 후 24시간 내에 소통 그 약속은 두 사람에게 작은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규칙과 약속은 마모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해숙은 노트를 꺼내 서로의 약속을 되새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힘들고 번거로웠지만 동시에 두 사람에게 새로운 습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란 어쩌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해숙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결과만을 바라지 않고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선택들이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천천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말입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집안의 공기는 전과 달리 조금은 눅눅한 온기와 함께 돌아왔다. 규칙은 여전히 탁자 위 노트에 적혀 있었고 두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는 의식을 잊지 않았다. 처음엔 기계적이던 확인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진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외출 전 간단한 문자 한 통, 늦을 때의 짧은 보고 그것들이 쌓일수록 해숙의 불안은 서서히 옅어졌다. 어느 봄비 내리던 날 해숙은 우산 하나를 들고 진호와 함께 학교 앞 골목을 걸었다. 비는 가늘게 내리고 두 사람 사이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진호가 문득 손을 내밀어 해숙의 우산 가장자리를 잡았다. 그 작은 제스처에 해숙은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오래된 습관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쌓아온 약속의 결실이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전처와 관련된 소식이 불쑥 들어오면 예전의 불안이 복원되었고 진호의 어설픈 해명은 다시금 균열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노트를 펼쳐 대화를 시작했다. 감정은 즉시 폭발하기보다 문장으로 정리되어 나왔고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듣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과정은 때로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조금씩 굳어졌다. 해숙은 자신이 처음에 품었던 복수심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복수는 일시적인 쾌감일 뿐이라는 사실을 체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에너지에 자신의 삶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신 그녀는 삶의 다른 영역들 오래 끓여온 김치, 책 읽는 시간, 친구와의 짧은 외출에 관심을 돌렸다. 그 관심들은 그녀의 하루를 채우며 관계 밖에 자기 자신을 회복시켰다. 진호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무심함으로 상처를 덮지 못했고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실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법을 익혔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의 선택을 통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노트의 마지막 장에 연필로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다. 그 문장은 완전한 회복을 뜻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한 진전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젖은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반짝이게 할 때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약간 더 가벼워져 있었다. 작은 약속들이 쌓여 만든 이 변화는 서툴고 느렸지만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